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3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교육 분야 취재를 맡고 있는 선대식 오마이뉴스 기자가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 교육감을 만나 이번 판결에 대한 조 교육감의 입장과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팟짱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마이뉴스 사회부 선대식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인터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선고 때 이제 최후 변론에서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는 역시 또 불면의 밤을 보내셨는지 주말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좀 제가 최후 진술할 때 이 지난 한 4개월 정도가 긴장의 시간이고 또 때로는 불면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냐 아니면 신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거냐 이제 그런 반문을 제 스스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1심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것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1심에서 충분히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당당하게 이길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져서 패인이 어떤 건지 고민하고 또 2심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저는 또 우정과 그런 성원과 온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지와 격려가 너무 많이 이고요. 힘내라는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도 이렇게 전하고요. 이제 어쨌든 저는 저로 인해서 서울교육청이나 서울의 학교가 혹시라도 조금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제가 좀 염려스럽고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의 이런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주말 동안 편치 않은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편한 시간은 아니죠. 너무 당혹스럽고 또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나름대로 일관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저희 형이 둘이나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독교적 마인드가 이제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왜 이런 시련을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지 이런 반문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인생에서 이제 아무래도 교수니까 좀 평탄하게 사는데
마치 뭐 백척 간두에 위해서 쓴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네. 예. 그 뭐 아까도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선고 때 이제 유죄 판결을 네. 듣고 그 순간에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은 뭐 좀 멍하고 아무 생각도 좀 안 났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 변호인단도 네. 전반적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검사 쪽을 상당히 압도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저희가 이제 후일담으로 들려오는 것을 보면 검사들이 내기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네. 검사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 재판에 참여한 검사가 아니라 다른 검사들이 뭐 이런 거 낼지 모르는데 내기를 했는데 한 7, 80%가 무죄로 내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네. 사실은 변호인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 또 사법부 내에서도 저희가 그냥 간접적으로 들리는 데에 의하면 이게 조금 조인교육감이 좀 억울하지 않냐. 네. 이제 이게 조금 뭐 이렇게 좀 기소 과정이 조금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네. 동정적 여론이 많았던 걸로 저희가 들었어요. 예, 이제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유죄가 나와서 저는 뭐 더더욱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이것도 이제 재판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승덕 변호사가 이제 예, 예. 그 판결 이후에 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사필 규정이다 예. 또는 뭐 딸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혹시 보셨는지요? 아, 예. 저로서는 좀 안타깝고 섭섭한 이야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네. 제가 뭐 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라는 네. 특수성 때문에 이제 후보 간에 사실상 격렬한 검증 공방이 있고 네, 네. 이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 뭐 영주권 문제가 고 25일에서 27일 3일간 네. 제기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문영린 교육감과 고승덕 후보가 격전을 벌였지. 네네. 저는 사실은 조금 고 후보하고 그렇게 격렬한 대립을 벌인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더더군다나 고승덕 후보의 딸 문제를 가지고 문영린 교육감이 이제 뭐 이렇게 폐륜이라고 하고 또 고승덕 후보가 국정원에 의한 공작이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아니 어쨌든 공작이라고 하는 국정원이라고 했는지는 국정원은 아닌 것 같으네. 본인이 문영린 진영의 공작이다 해서 아주 격렬하게 싸울 때도 저는 네. 이 아픈 가족사를 악용하면 안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고승덕 후보를 편드는 것있게 느껴질 수 있는 스탠스를 제가 취했습니다. 예, 솔직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물론 뭐 선거에 떨어지셨으니까 그렇지만 선거의 큰 흐름에서 보면 네. 영주권 의혹 제기로 제가 표를 엄청나게 얻고 그다음에 고승덕 후보가 엄청나게 지지를 상실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배심원분들이나 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네. 묻고 싶어요. 예, 실제 예. 그건 캔디고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 후보님 거에서는 뭐 서운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야말로 조금 안타깝게 느끼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 네. 고승덕 후보가 재판정에서 증인을 할 때 네. 말하자면 그 캔디 고의 편지가 나올 걸 예상하고 네.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 아들의 편지를 또 준비를 해서 이것을 시간대별로 적절히 배치하는 네. 그런 거대한 선거 전략 음모를 꾸몄다. 그렇게 음모라는 표현은 얘기를 안 했죠. 쓰셨지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어떻게 그게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25일 무렵에 네, 네. 캔디곤 이름도 저는 모르는 분이잖아요. 네, 그걸 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이 저희 아들이 쓴 편지를 이제 한 2, 3일간 그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네. 근데 그걸 캔디고 나오는 시점하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편지 발표를 미뤘다. 네. 요렇게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 고승도 변호사 그 얘기도 예. 했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뭐 그 얘기도 했고 어쨌든 이 판 자체를 이제 그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주도하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제 애들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선거라는 게 막 자기를 부각시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고 후보나 문영민 후보 지금 다 그렇지만 후보에 관련된 정말 작은 미담, 좋은 어떤 미담들을 마구 찾아서 이렇게 부각시키고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참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미담을 만들면서 살아온 건 아닌데 네. 뭐 옷도 출마할 때 옷도 별로 없었다. 번번한 옷도 없었다. 막 등등 뭐 해서 제가 불편한데 네. 제가 뭐 이제 뭐 아름다운 재단의 아시아 뭐 기금 해가지고 제가 옛날 학생 때 긴급조치로 이렇게 배상 받은 형사 보상금을 이제 기부하는 걸로 했거든요. 네. 1억 원 기부 약정을 했는데 뭐 그런 건 사회적으로 한 거니까 네, 뭐 그 네. 부각시키면 또 그러려니 제가 한데 네. 이것은 가족사니까 제가 너무 불편해서 네. 처음에 이제 우리 선거원이 그 정보 이제 뭐냐면 뉴미디어 홍보팀장이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왔는데 너무 제가 불편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끝내겠습니다. 네. 불편해서 제가 가족사까지도 제가 그렇게 반듯하지도 않은데 그것까지 이렇게 미담으로 부각시켜야 해서 못하게 했다가 뉴미디어 홍보팀장이 강권해서 2, 3일 후에 발표를 한 건데 네, 네. 그것마저도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제가 밝히고 네. 싶어요. 쟁점에 대해서 한번 네, 네,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우선은 그 재판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맞습니다.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재판부는 이제 그게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예, 예. 얘기를 저는 했는데요. 예. 그런 재판부의 판단이 좀 상식적인 판단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고 저희는 어쨌든 이 과정이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경고로 끝냈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이 품신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공소권 남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 기소의 부당성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저를 고발한 데가 반 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거든요. 네, 그 보수단체. 예, 근데 이제 거기서 37번 여러 고발을 하는데 37번째가 세월호 단식을 한 김영호 씨입니다. 유민 아빠고 38번째가 이 광화문 세월호 농성 단식장을 허용한 박원순 시장과 종로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네. 39번째가 접니다. 네, 저는 네. 이런 거에서도 보여지듯이 저는 충분히 부당한 기소였다는 걸 좀 항변하고 싶어요. 네. 그 이제 더 본질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예. 싶은데요. 우선은 뭐 이 사건에서 가장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게 그 당시에 조영 캠프가 이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를 근거로 어쨌든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검찰 쪽에서는 조영 캠프가 좀 사실 확인에 미흡했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그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근거로 그 처음에 트위터로 올린 최경 기자와 통화한 게 기자회견 5분 전이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좀 사실 확인에 미흡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게 아무래도 배심원들도 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 좀 이런 부분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긴 예, 한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이제 그 점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사안은 저희가 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하거나 공표한 것이 아니고 만약 저희가 고승도 후보에게 미영주권이 있다. 네. 그러니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그 충분한 근거를 필요로 하지만 네. 우리는 그 당시로서 보면 어쨌든 영주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제기가 그 제기자의 신뢰성이 있었고 또 뉴미디어가 최근에는 이런 오프라인 매체만큼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네네. 자체가 하나 여론 공간입니다. 사이버 여론 공간이기 때문에 SNS에서 들불처럼 이제 번져가고 있었던 영주권 의혹을 공개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걸 의혹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색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우리가 좀 해명해달라 이렇게 네네.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만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물어볼 이런 논박이나 논쟁이 불가능한 그리고 사실은 거의 동일한 사안인데 서산의 한 국회의원의 경우는 검찰이 무혐의를 했습니다. 실제 네. 네.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가 노무현 재단의 뭐 선거 그 상대방 후보가 속한 노무현 재단이 불법 선거 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기소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볼 때 저희는 특별히 우리는 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 활동의 후보 검증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최경영 그 기자의 전화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이제 우리 맥락에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판단을 어쨌든 합니다. 그 뭐 배심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배심원들 전원 이제 유죄를 내렸잖아요. 예. 어쨌든 배심원들이 보기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을 좀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예, 특히 아마 이게 좀 판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판례에 따르면 이제 뭐 가정법이나 의혹을 제기해도 어쨌든 예.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예, 해당된다는 판례가 예, 예. 있더라고요. 아마 예. 그래서 검찰도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마 배심원들도 좀 근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게 그것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판례상으로도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정법도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와 네. 맞아요. 의견 표명의 과정에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정법을 동원하는 게 가정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다르거든요.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이제 경미하다 케이스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사실 예.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더 이제 또 이제 논쟁이 됐던 게 이제 조희영 캠프 쪽에서 이제 뭐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를 근거로 했지만 예. 그 추후에 문제제기 과정에서 그 트위터 내용 이상의 이제 얘기들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이제 예. 그 배심원들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승도 후보 당시 후보한테 보낸 답신에서도 뭐 영주권이 있다는 얘기를 뭐 언론인 등 다수의 진이 들었다. 이것도 좀 과장된 게 아니냐라는 검찰의 주장에 또 배심원들도 이제 예, 설득을 예, 당한 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 부분을 보자면 이것 결국에는 좀 뭐 의혹 제기 과정에서 좀 과장해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건 제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제보는 저는 폭넓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탐색적 활동을 통해서 네. 정보 획득을 했기 때문에 넓은 예. 의미로 이제 제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는 그 당시는 제가 후보는 뭐 이 무슨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세세한 작귀를 신경을 쓰지 않지 네, 않습니까? 네. 핵심적인 네 가지 주장, 의혹 해명 요구 주장, 그게 타당하다, 네네. 합리적인 이 정도의 의혹 해명 요구는 할 만하다고 네.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네.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용의가 있고요. 예. 단지 이제 그런 세세한 표현들은 이 맥락 속에서 제가 후보가 뭐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그 자체 알지도 못했고요. 이제 이후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체크해본 바에 의하면 이제 여러 이 정보와 확인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보나 제보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영주권이 있으니까 사퇴하라는 적극적인 언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는 저는 언어학자들이나 언론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전공 언론학자들이 이제 저희 문서 분석 의견도 내고 그랬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검찰 쪽에서 한 이 문건 분석자도 네. 의혹 해명 요구는 맞다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단지 이것은 뭐 범위가 있었다, 낙선 목적이 있었다지 의혹 해명 요구는 맞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죠. 저도 공소장을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의혹 제기와 의혹
의혹에 대한 해명은 맞지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거다 이런 예, 식으로 예.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런 지점이 네. 저희가 2심에서 다투고 법리적으로도 항변할 지점입니다. 예. 어쨌든 그게 검찰이 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보시는 예, 거네요. 저희는 뭐 충분히 무죄를 내릴 수 있는 사안, 경미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다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 이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우선은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국민의 법 상식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좀 결과적으로는 배심원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네, 예. 그 결국에는 이제 상식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국민들도 유죄를 내렸다는 예, 예.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자충수가 된 거 아닌가라는 예, 지적도 예, 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단지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고 네, 물론 뭐 변호인단께서 선택하신 거지만 선택하셨고 그다음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네, 또 왜냐하면 배심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단지 우리가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충분히 납득을 못했는가 네, 어느 네. 지점에서 그 배심원들이 유죄로 생각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적으로 네, 고민하고 보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단지 마지막에 이 전원일치로 나온 것은 마지막에 재판장님께서 판시를 할 때 네, 배심원 내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이제 사실 그렇게 뭐 그 됐고. 부분도 약간 뭐 논란이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배심원들의 판결이 한 2시간이면 나온다라고 그 그렇죠. 당시에 이제 재판장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4시간이나 걸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배심원들이 전원 이제 유죄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좀 그 처음에는 좀 의견이 좀 갈렸던 거 아닌가라는 좀 의견. 예, 그거는 추측은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네. 그런 지적과 추측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가능하면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권면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초기 논의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었는데 네. 아마 재판장님의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무죄 의견들이 양보를 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그 배심원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배심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충분히 네. 어떤 형태가 되건 어떤 충분히 납득을 못 시켰고 또 저 개인으로서는 저의 진심과 진실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이런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배심원 전원일치 이제 유죄라는 게 2심이나 3심에서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건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또 저희들에게 이제 조금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은 네. 사실은 뭐 국민참여재판이나 혹은 1심의 판결이 네. 2심에 상당한 규정력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네. 결정적 규정력을 갖는 건 아니다. 네. 특히 이제 2심에서는 법리 해석 부분, 네. 해석 법리와 해석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의 측면에서도 이제 항변할 변론할 부분과 네. 또 법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많은 보강을 네. 해서 무죄를 다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난 2007년 그 대선 때 이제 김현미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1심과 2심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예, 지금 서울시 네. 교육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도 네, 네. 1심에서 유죄였는데 무죄가 됐고요. 예. 저 호주 국립대학 유종성 교수도 허위사실 유포로 네. 1심에서 유죄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유종성 교수는 엄청나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이것을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네. 그 책을 하나 쓰겠다고 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포함해서 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을 쓰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제 BBK 관련된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후보였죠. 예.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제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그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그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좀 이번에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 교육감님께서는 이 그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이죠. 이 그렇습니다.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예. 헌법소원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예. 이미 좀 밝혔는데요. 근데 뭐 이게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흑색 선전이 난무한 우리나라 선거 여건상 이게 필요한 제도 아니냐라는 예.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허위사실 이제 사실은 저희 판결과도 연관되는데 네. 허위사실 유포죄의 대상이 되는 그 행위나 사안들이 네, 활동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음성적으로 음.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적인 흑색선전 같은 경우가 한편에 있는 반면에 네.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 사건처럼 정상적인 선거활동, 후보 검증 공방, 후보자 간의 공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들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허위사실 250조 2항은 그 법조항 자체가 네. 말하자면 그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고요. 네. 과잉 적용의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50조 1항 즉 자기가 학력 허위 기재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자면 허위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른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하고 네.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다루는 250조 2항이 다른데 네. 250조 2항은 최하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경미한 사안으로 말하자면 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오면 1항은 5만 원부터 이렇게 네. 처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뭐 굳이 허위사실이라는 따옴표칠 의미에 인정하더라도 작은 허위사실과 큰 허위사실을 변별하고 구분해낼 이 구분해서 네. 적절한 형량을 정할 근거가 없어버린 거죠. 최하를 500으로 정해놔서 그럼 조금이라도 어쨌든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 구조인 방법 거죠. 때문에 네. 그것조차도 지금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내용 중이고요. 네. 지금도 250조 2항에 대한 수정 법안이 2건이 아마 네. 의회에 제출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시간 끌기 아니냐,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헌법 소원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요것은 제가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판사한테 말하자면 신원을 해서 판사가 위헌심판 법률 제청이죠. 위헌심판 법률 제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것은 무게가 있고 공적 과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판사가 이것이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위헌심판 법률을 제청하면 네. 중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되겠죠. 판사의 일종의 판결을 내포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2심의 일부로서의 또 다른 판결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만일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또 사법 과정으로 존중해야 될 네.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허위사실 공표죄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좀 법 자체의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법 적용이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과거 사건을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안중근 유목 소유 의혹을 제기한 안도현 시인이나 아니면 이제 박지만 씨의 오천조카 피살 사건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나 김원효 씨 같은 경우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결국 이걸 보면 뭐 사법부도 어쨌든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법은 그렇지만 어쨌든 사법부도 좀 최대한 좀 무죄를 이제 내리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이 다른 모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판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잘했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나마도 이제 이런
무죄 판결 사례가 있다는 것이 또 여기에 이제 저희가 2심이나 3심을 통해서 조희연 사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고 또 노력이죠. 이런 네. 무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가 사법에 대한 불신도 적고 네. 또 그 사법의 틀 내에서 저희 권리를 혹은 저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네. 그 항소는 하시는 거죠? 예, 항소는 곧 할 겁니다. 그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기 위해서 항소를 예, 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예. 뭐냐면 원래 그 저희 1년에 25일에서 27일까지 이루어진 1년의 활동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 부분 검사 측 프레임으로 해석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1심 과정에서 변호인 프레임으로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항소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항변할 지점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려면 지금 뭐 영주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 네. 네 가지 정도가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어야 되고요. 네. 또 피고가 허위사실임을 알았어야 하고 그다음에 다중에게 공표해야 되고 낙선의 동기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허위사실임은 물론 여기서는 밝혀졌죠. 네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항변하는 지점은 3월 26일에야. 그러니까 올해 3월 26일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네. 재판 열리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야 검찰도 통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뭐 대검찰청의 국제자금 추적팀을 통해서 어렵게 그것도 이제 조희연이라는 피의자를 말하자면 범죄자로 간주해서 네. 말하자면 이 국제자금 추적팀으로부터 어렵게 음. 그것도 재판 일주일 전에 음. 기소한 이후에 4개월이 지난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가 치렀던 5월에 네. 이거 허위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허위 사실임을 알았어야 한다는 면에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네. 허위 사실 공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네. 낙선 목적도 저희가 그건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 허위 사실이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네. 이제 저희는 항변할 겁니다. 그 제가 그 선고 내릴 때 있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진실임을 이제 믿고 있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은데 어쨌든 재판부는 어쨌든 미필적 고의로 예. 그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좀 어떻게 저도 보시나요? 저도 그 표현을 들으면서 네. 저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정말 그러니까 유죄이더라도 네. 그렇게까지 그 근거를 미필적 고의 논것까지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뭐 왜 공보 담당자한테 확인을 지시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후보는 이게 선거 활동을 사실 잘 모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후보가 수백 개의 활동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활동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후보가 집니다. 물론. 예. 그러나 말하자면 공보팀이건 정책팀이건 후보가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다양한 사안들을 가지고 옵니다. 네. 아까 제보나 제보들이나 이런 것처럼 세세한 문구를 살필 겨를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선거 활동인 거예요. 네, 세세하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도 최경영 트윗을 제기로 해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해서 조사 네. 활동을 해서 의혹 해명 요구를 할 정도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네. 제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도저히 안 되고 납득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 하는 것을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훨씬 더 광범위한 후보가 막 조사 활동과 탐색 활동과 미세한 이 판단 활동까지 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재판장이 고승덕 이제 변호사한테 조희영 교육감에 대한 뭐 처벌 의사를 물어봤을 때 이제 좀 엄중하게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조희영 교육감이 좀 사과하지 않아서 좀 계속 뭐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고 낼 때도 재판부는 이제 그 교육감님과 고승덕 이제 변호사가 왜 화해하지 못했는지 그게 좀 아쉽다라고도 했는데 그 이제 당시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 직후에 사실 고승덕 변호사와 손잡고 활짝 웃었는데 이게 제대로 화해가 안 됐나 보네요. 그 점이 저로서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아서 처벌 의사를 밝혔다는 게 저로서는 참 의아스럽고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선거 당시에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의 이제 후보 검증을 위해서 조금은 강한 어조로 냉정하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뭐 솔직히 고 후보님을 인간적으로 싫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용린 교육감과 캔디 고 문제를 가지고 격돌을 할 때도 저는 나름대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아픈 가족사를 제가 악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문용린 고승덕 후보가 화해를 하게 된 거고요. 저희 두 사람의 화해를 포함해서 고승덕, 문용린, 조의연의 3자 합의까지 화해까지 이제 갔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해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로서도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 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고 후보께서 좀 뭐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사과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화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렇게 사실은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재판 이후에 좀 후폭풍이 세게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윤선의 팟짱. 그 재판 직후에 교총에서 이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직선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사실은 보시나요? 제가 검찰에 의해서 이제 부당하게 기소되었을 때 그리고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고발되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이 직선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울분을 토했던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재판 이후의 상황 자체가 그런 분들의 우려가 현실이 아니었냐, 맞는 예측이 아니었냐 하는 걸 오히려 입증해 주는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가 얼마나 긴밀히 관련돼 있느냐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저는 뭐 제 사건을 계기로 직선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렇게 그걸 계기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이번에 17개 교육감 중에서 13분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교육감이 다수 당선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직선제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사실은
직선제 폐지 이후의 대안도 마땅치는 않아요. 실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예를 들면 간선제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임명제나 뭐 예, 런닝메이트제 임명제로 돌아가는데 나오죠. 간선제나 임명제는 과거에 해본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해본 네.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또 민주화의 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반영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으로서 이게 출현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역전해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사실은 교육부와도 협력할 건 정당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제가 취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단지 뭐 이제 최근에 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 네.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실행을 안 해봤으니까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와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간의 또 다른 갈등이 또 나타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도하게 네. 제 사건으로 음. 이렇게 서울교육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네. 혹은 뭐 직선제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걸로 활용한 소재로 활용하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제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재판의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학부모 학생들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제 진보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재판에 이미 이제 적고 앞으로 네. 이제 재판 과정에 좀 신경을 써야 그렇죠. 되고 하게 되면 좀 앞으로 진보적 정책 추진이 네.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제가 것 같아요. 사실은 판결 이후에 이렇게 생각을 쭉 주말에도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네. 저한테도 참 불운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서울 교육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또 낙담하고 혼란감을 네. 느낄까. 제가 그 점이 좀 죄송스럽고 제 문제로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제 앞서더라고요. 네. 그게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그 1심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좀 의연하게 네. 제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 그것이 안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교 자유학년제, 뭐 여러 희망교실, 그다음에 뭐 세계시민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적 정책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질문이 있는 교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학생 자치 활성화 프로젝트,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실험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것은 조의연표 정책이보다는 4.16 이후 세월호 사건 이후 변화된 교육을 요구하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교육 혁신 정책들이 뭐 1심 저의 유죄 판결에 의해서 약간의 진동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경결이 안정되어 가지 않겠냐, 차근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기대와 네. 소망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지형이 더 이제 흔들게 나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런 뭐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솔직히 제가 뭐 여러 보수 교육 단체하고도 소통했고 교총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저를 성원해 주시고 네. 그럴 정도로 저는 저 나름대로 의회의 또 새누리당 의원들과도 제가 소통하고 이제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뭐 자사고 정책처럼 첨예한 정책을 빼놓고는 제가 나름대로 균형 잡히고 소통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고 나름 자부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도 네. 좀 저의 2심, 3심까지 저도 무리하지 않겠고 네. 또 보수 단체에서도 지켜봐 주시는 예 어떨까 제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파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 마지막 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참
저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차분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걸 응대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또 네. 그게 제가 이번 시련을 통해서 제가 더 성숙해져야 될 네. 이제 그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런 시련이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성찰하고 또 배심원들이 저에게 유죄를 내린 근거도 판단의 근거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러한 부족한 점들을 생각하고 2심에서 보완하고 음.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련과 불운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네.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는 그런 기회로 삶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로 인해서 서울 교육가족들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너무 혼란스러워지 마시고 좀 예.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